네,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 날씨가 뜨끈뜨끈합니다. 그죠? 근데 금방 있으면 아마 또 찬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기다리게 되겠죠.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긴장 늦추지 마시고 초심 잃지 않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각종고시 기출사례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지난 두 타임 때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부관입니다. 아마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강조했다시피 이 부관은 내년 여러분 경감 성진 시험에서 사례 논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게 넣을 때가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계속 넣을 거라고 모의고사에도 다루고 또 수업 시간에도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마 출제위원들이 제 강의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봤자 내년에 넣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부관이고요. 이 문제는 그 2020년 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논점을 발췌를 해가지고 오늘 같이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골격을 간단히 보고요. 부관이 쟁점이 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간단하게 본 다음에 이 사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골격은 간단해요. 지금 갑이라는 친구가 이제 시장한테 그 시립체육문화회관에다가 뭐 하겠다고 그 종합 스포츠용품 판매점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시립체육문화회관은 원래 종합 스포츠용품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시립체육문화회관은 대표적인 공물이고요. 그 공물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그게 그 유명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죠. 그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그걸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죠? 사용허가 신청하니까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죠. 단서. 그게 바로 부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대 분량의 그 주차장 설치를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사용허가를 한 거예요.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의 위법성을 검토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결론은 부관이잖아요. 부관의 위법성 한번 검토해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부관의 위법성 검토도 원래 여러분들 행정작용의 위법성은 주내 절영, 즉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4가지 각도에서 위법성을 판단해 간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특수 영역들이 있죠. 그 학자분들이 기본은 그렇게 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에는 그 영역의 특수법리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 특수법리에 따라서 위법성을 판단하라고 했었고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부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 각도에서 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부관의 가능성 문제죠.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두 번째가 부관의 내용상 한계. 이 가능성은 성립상의 한계라고도 해요. 성립상의 한계. 그 다음 내용상의 한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시간적 한계. 이 3가지 각도에서 위법성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적 한계는 행정작용하면서 나중에 부관을 붙였다든지 그 다음 원래 붙였던 부관을 나중에 바꾸든지 할 때만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 하면서 바로 같이 붙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시간적 한계는 논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건 뭐죠? 가능성하고 내용적 한계 이 2가지만 남게 될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것이 이번 문제의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다시피 이 부관이 이 조건에 이제 부관이 될 텐데요. 이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이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출발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위법성 검토하는 거예요. 부관에서 물어보면 첫 번째가 위법성 검토하는 거예요. 위법성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관이 위법하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죠? 위법하다고 했었을 때에 이 부관의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그렇죠? 그 부관에 대한 쟁송 부분이죠. 이 쟁송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쟁송은 2가지 각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독립쟁송 가능성하고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 독립취소 가능성. 요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다 풀 때 항상 단골 메뉴 앞에 언급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설문에 나와 있는 이 부관의 종류를 반드시 밝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이 부관인지, 부관이라면 부관의 종류 중에서 조건인지 기한인지 부담인지 이걸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그 부관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진행되는 법리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포맷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은 부관의 종류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관의 본체 있죠. 이 부관이 붙어 있는 이 사용허가라고 하는 이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도 반드시 규명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 행정행위가 소속이 어딘지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기속인지 재량인지가 밝혀져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위법성 검토의 1단계인 가능성의 차이가 생기죠. 이미 여러분 배웠다시피 우리 행정기본법에 부관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실 거고요. 17조에. 그렇다면 부관의 가능성 측면은 어디에서는 허용이 되는가요? 재량에서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이 가능하죠. 단 기속일 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관이 붙어 있는 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부관을 풀어가는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주된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과 이 조건이라는 이 부관의 종류를 먼저 밝히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이 이 부관의 위법성 판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부관이 위법하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 갑 입장에서는요, 이 사용허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날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 혹만 제거하고 싶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론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다름 아닌 쟁송 부분이고, 그건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기본 강의 시행할 때 학설 판례 검토해서 포섭하는 걸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문제는 뭐만 출제한 거죠? 위법성 검토하는 것만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첫 단추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될 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이게 특허로서 재량이라는 걸 밝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 조건죠. 이게 부관인데 부관 중에서 조건인지 부담인지 이걸 밝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라운드인 이 조건의 위법성 판단 구조는 요 세 가지 가지고 하는데 시간적 한계는 여기서 논점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이건 나중에 부관을 붙인다든지 처음에 붙여진 부관의 모양을 바꿀 때만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능성 부분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사용허가가 재량인지 기속인지에 따라서 결판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적 한계. 이게 일종의 법률 유보 문제라고 하면 법률 우위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내용상 한계는요. 부관의 내용상 한계는 단골 메뉴 두 가지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관, 같은 붓이잖아요. 이게 따라붙는 게 뭐겠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기도 적혀 있지만 부당결부와 비례 원칙.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 내용적 한계를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사실 뭐와 연결되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이 비례 원칙이 세 가지잖아요. 불러보실래요?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여기 있는 적합성 원칙과 겹치게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럼 당연히 적합성 원칙을 충족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례 원칙에도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도 알아두세요. 근데 만약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례 원칙에는 반할 여지는 있겠죠. 왜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건 이것만 충족이 되는 것이지 필요성 원칙이나 상당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비례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다 충족해야만 비례 원칙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세요. 만약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면 비례 원칙은 따로 검토 안 하셔도 무방해요. 자동으로 비례 원칙이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그러면 비례 원칙에는 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도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여러분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엉뚱한 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합성 원칙이 뭐예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알맞은 걸 들고 오라는 거잖아요. 엉뚱한 거 들고 오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례 원칙은 여러분 언어로 바꾸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게 비례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연결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 구조를 보세요. 논점 정리하신 다음에 뭐부터 검토해야 된다고요? 사용허가에 부과된 이 조건의 법적 성질. 사실은요, 이 문제에서 1번 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빼버린 건데, 위에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한번 규명해 보세요라고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따로 없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부터 먼저 규명하셔야 돼요. 여기 재량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이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는 특허로서 재량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일부만 발췌해 보다 보니까 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별도 검토 안 한 거지만 위에 문제 없이 이 문제만 바로 나왔다면 사용허가 및 이 조건의 법적 성질이라고 목차를 별도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사용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법적 성질만 적어놨잖아요. 근데 위에 문제 없이만 출제됐다면 이 앞에 뭐를 써야 된다고요? 이 사용허가 및 조건의 법적 성질,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로서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다, 이걸 밝혀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은 강학상 부관으로서 부관 중에서 조건인지 부담인지 구별 규정에 따라 포섭해보면 이게 부담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요. 거기까지가 기초공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라운드로 이법성 검토는 이 세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 중에 사안은 이 두 가지만 이제 검토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은 재량이라면 가능성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기속이라면 참조 조문 체크하셔서 참조 조문에 부관 붙일 수 있다는 말이 없다면 이건 가능성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내용적 한계와 관련해서 이제 부당결부와 비례 원칙,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감이 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요. 부관이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1단계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 이게 소속이 뭔지 밝혀내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관의 이법상 판단 구조. 세 번째, 위법하다고 했을 때 이것만 어떻게 다투어가지고 없애버릴 방법이 없을까?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부관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의 전부 답니다. 됐나요?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관에 대한 기본 공부는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내용은 이제 칠판에서 그림을 통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자, 그 해설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이한 거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제가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을 완성한 거니까요. 자, 그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사용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거 두 번째 문제만 뽑아온 거지만 아까 강조한 것처럼 위에 첫 번째 문제가 없이 이것만 덥석 출제됐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의 법적 성질이 뭐고, 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사용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부관이라면 부관의 적법성 관련해서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위반이 문제된다고 한 거예요. 시간적 한계 왜 검토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논점거리인지를 제시하시고, 제시된 논점을 하나하나 개별 목차로 잡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잡힐 개별 목차를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논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논점 정리해서 제시한 것을 논증을 해가지고 사안의 해결 마지막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그게 논리 체계적인 답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팩트 나열했다고 그게 고득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에세이 답안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법학 답안을 쓰실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목차 보세요. 사용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법적 성질을 원하죠? 그럼 말은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학문적, 즉 강학상으로는 부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밝혀내셔야 돼요. 부관이고, 그 다음 부관 중에서
조건이라고 붙었지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조건인지 부담인지 항상 구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과 부담의 기본적인 개념을 쓰시고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포섭해보면 이거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속성이 강하죠. 그렇다면 이건 뭐로 보는 게 맞겠다? 부담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시라고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가 기초공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건의 위법성을 묻고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는데 4는 이건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필요하더라. 그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차에 보시면 사용 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위법 여부 해놨죠?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부관의 가능성. 쉽게 말해서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겠냐 이 문제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조문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기본법 조문 활용하는 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끌고 와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관은 행정기본법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관의 가능성은 행정기본법 17조 1항 2항에 들어가 있죠. 그걸 요약 정리하면 행정행위가 재량이라면 개별법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지만 행정행위가 기속일 때는 법에 근거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걸 제시하신 다음에 사안 포섭해보면 그 사안 포섭한 거 보세요. 사안에서 사용 허가는 강학상 특허이고 재량행위라는 점. 여기서 바로 툭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위에 문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논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쓴 거라고요. 근데 위에 문제 없이 바로 이 문제를 줄 때 했다면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논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재량이기 때문에 부관의 가능성은 위반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관의 일반적 한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의 일반적 한계도 행정기본법 17조 4항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제시하시고 사안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는 점을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목차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일반론 쓰신 다음에 이제 사안 포섭하는 거. 이건 제가 쓴 예시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방을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 놓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보더라도요, 엉뚱하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 스포츠 용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용품 사러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그 위치 주차장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엉뚱한 혹을 붙인다고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5대 규모 정도만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는데 이게 심하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 위반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필링이 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안 포섭을 하면 훨씬 더 용인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상식이라니까요. 상식이 없으면 할 말이 없고요. 상식하에서 풀어나가는 거니까. 얼핏 딱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제가 사안 포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그 다음 비례 원칙 여러분들 일반론 쭉 쓰시고요. 부당결부도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죠, 13조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도 행정기본법 10조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사안 포섭해보면 이건 부당결부에도 반하지 않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조건은 적법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총체적으로 해보면 다시 강조하지만 내년 여러분 시험에 부관이 사례 논점으로 나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뭐 안 놓으면 또 소송 걸지 말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부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크게는 세 분류라고요. 일단 부관이 붙어있는 본체인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규명하고, 그 다음 붙어있는 부관의 종류 규명한 다음에, 그 다음 붙어있는 부관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가능성, 그 다음 내용적 한계, 그 다음 시간적 한계 요거 가지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 위법성이 밝혀졌을 때 부관만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 독립취소 가능성 이렇게 딱 끌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활용하라? 행정기본법 17조에 들어가 있는 부관 관련 조문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부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년에 출제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눈여겨 잘 봐두시고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